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최강조합. 예, 늘 말씀드리는 최강조합. 일단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장유미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네, 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JYP 박진영 비평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방송 전부터 입을 약간 풀어보았습니다. 뭐 스카치 캔디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루베리 스무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블루베리 스무디. 예, 정확한 경상도입니다. 예. 자, 오늘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뉴스 현안들 살펴보고 내용들 짚어볼 텐데 뭐 속보 나온 것들도 저희가 방송 중에는 챙기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김건희 특검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 브리핑에서 왜 김건희 씨가 뭐 조건 갖춰가면서 조사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하루에 하나씩. 예, 관련해서는 특검의 룰대로 진행하겠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 이렇게 그 들리더라고요. 소리죠. 예, 이런 내용들 지금 브리핑했던 부분 있고 그 외에 그 김건희 씨 측근이라고 불리는 행정관들 있잖아요. 뭐 유모, 정모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씨는 그 8월 6일 조사 앞두고 각 혐의별로 분리해서 조사해달라. 조사 일정 사이에 3, 4일씩의 휴식을 보장해달라. 오후 6시 이전에 조사를 종료해달라. 등등의 조건을 내세웠고 특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수 없다. 특검은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법사위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부분 윤석열 변호사 접견 그러니까 10일 날 재구속이 됐고 그 18일까지의 자료를 봤더니 16번 변호인을 접견했고 주말 공휴일을 빼면 하루 평균 2.3회의 접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일반 접견과 달리 변호사 접견은 별도의 장소가 제공이 맞습니다. 되고 여기 또 에어컨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에어컨은 설비되어 있죠. 그러면서 특혜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재판에 또 불출석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는 이제 와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서 출석 거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치소의 실제 건강 상태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제 와서. 예. 일단은 이 부부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거의 왕족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일반인이면은 나 휴게 시간 3, 4일 텀을 두고 하루에 하나씩 알아서 조사해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예. 어떤 피의자가 특검에, 검찰에, 경찰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순서 지켜가지고 나를 조사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순간 그냥 사법 책임 무너지는 거예요. 공권력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걸 의율할 수 있는 건 왕족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분제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황제 조사할 때도 단면이 보였었죠. 검사들 싹 다 굴욕적이게도 휴대전화 수거 당해가지고 연락도 못하면서 검찰총장 패싱하면서 네. 제3의 장소에서 거의 뭐 이렇게 옹립하듯이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4시간 넘게 무혐의 이 종결을 하고 막 브리핑을 세세하게 무혐의를 주면서 누가 그렇게 브리핑을 합니까? 상세하게. 그러니까 아직도 뭐 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꿈을 깨고 있지 못하다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그 흔히 말하는 범털들이 구치소 가면 이런 뭐 변호사 접견 계속하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많이 그래요. 나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요? 범털 접견 또 아무나 하는 거 아니, 아닙니다. 나도 범털 접견 많이 해봤어요. 그렇다고 조사 나 이렇게 받겠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변호사들이 조율을 하지.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막 개겨가지고 무슨 이득이 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냥 조갑재 대표가 어제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신 이상설. 원래 그랬는데. 그 얘기 나왔고. 원래 그런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제 왜 정신 이상인지 뭐 이제 이런 걸 조목조목 털파를 했는데 내가 보기엔 그 부인은 지금 어쨌든 남편은 죽거나 말거나 나는 살 수 있다 이 생각이 있어서 지금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혐의 사실도 너무 많지만 그 혐의 사실의 핵심이 나라고 해도 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니네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건드리겠냐 이 생각이 지금 많은 것 같고 근데 이런 거를 허용하게끔 해주는 이 재판부의 태도가 나는 그렇죠. 더 나쁘다고 그렇죠. 봐요. 예. 지기현 부장님이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 사건 터지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리고 또 피고인들의 입장을 많이 이해해주는 그리고 사실은 변호사들의 주장을 많이 이렇게 확인해주고 그냥
공감해주는 사실 그런 재판부로 유명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풀어주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딱 나오는 걸 보니까 되게 실망스럽고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었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서 예. 좀 씁쓸하고 특히 이렇게 막 가는 피고인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사건의 피고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피고인이 지금 안 나오는 거는 자기 사건에서 자기가 소송지를 잘못했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건 때문에 지금 자기 열받는다고 안 나오는 거잖아. 이걸 허용한 거는 말이 안 돼요. 스스로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건데 이걸 지금 오케이를 해주면서 오늘까지도 진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이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봐주고 있으니 예. 더 심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귀현 판사가 1심 선고를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에 인사가 있어서 그래야 돼요. 런 귀현할 수도 있다. 아.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듭니다. 시간 끌면서 그냥 인사 나서 나 딴 데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런 생각. 해주길 바래요. 그렇게 아. 해주기를. 책임하고 아하. 정말 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라는 좀 경고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의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서로가 이제 뒤집어 씌울 것인가, 뒤집어 쓸 것인가 아. 문제인데 저는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약간의 온정이 남아 있다. 그래서 윤석열이 다 뒤집어 쓴다 쪽에 500원 걸겠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윤석열 거액을 어차피 무기 아니면은 사형이에요. 예. 더 뒤집어 써봐야지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홍준표 시장님과 한동훈 전 대표께서 사형제 즉시 집행하라 이야기를 빨리 좀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이 쫄아가지고 예. 재판도 열심히 응하고 실제로 김건희의 죄는 김건희에게로 내 죄는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는 뭐 윤석열한테 덮어씌우기도 하고 윤석열은 이제 법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면 되지만 김건희는 또 다른 어떤 저는 믿는 구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이 부부의 행태를 보면 본인들이 법적으로 흔히 말하는 찾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계속해서 다 찾아 먹는데 그렇죠. 해야 할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서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어떤 대목 중에 하나는 이게 제가 살면서 이렇게 판사 이름을 많이 외우고 살았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이번에는 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 네. 예. 아시다시피 윤석열 구속영장을 인용했던 그 판사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 김계환 전 해병사령관 관련해서 이제 구속영장 연이어서 기각하고 있죠. 뭐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뭐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특별재판부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유, 쉽지 않죠. 그리고 지금 판사들이 그러니까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되게 편향적이고 정치적이고 자기 개인적인 이득에 따라서 판결을 마음대로 한다. 이걸 인정해버리는 게 돼버리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되면 사법부의 권위라는 건 그렇죠. 사실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검사들이야 이제 그 반대쪽에서 한쪽의 편만 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하도 법원에 가서 정리가 되겠지라는 네. 믿음이 있는데 법원이 이제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도 예,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된 이 지경을 사실은 판사들이 되게 슬퍼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렇게는 안 돼야 된다고 지금 다들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스로들이 스스로의 권위를 많이 무너뜨리고 예. 있다. 이게 지금 가장 문제인데 그런데 특판 얘기를 사실 안 할 수는 없어요. 지금 그 남세진 부장도 그렇지만 이분이 얘기한 그 방어권 행사라고 예. 하는 거가 좀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 특검이라고 하는 혹은 이 내란 사건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에서의 그런 방어권 행사하고 좀 다르게 완벽하게 모해 위증 뭐 플러스 뭐가 많았는데 예, 예. 그걸 전부 다 그냥 너 잘했어. 너 그렇게 거짓말했던 게 괜찮아. 너 그 정도는 내가 익스큐즈 해줄게.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앞으로 예. 이런 식이라면 그 누구도 이제는 구속 못 시킬 정도가 될 거야 아마도. 그렇죠. 이게 뭐 피고인의 권리라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자신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단독 사건으로 똑똑 잘라서 보면 뭐 어떤 내용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건 이 3특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이 판사들만 모르나? 뭐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박근혜 특검 때 아무나 다 구속시키고 다 해줬잖아요. 영장 내줬잖아요. 예. 그때 재판부는 뭐 대한민국 재판부 아니고 베네수엘라 재판부입니까? 예. 그게 때때로 달라요. 그런 생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뭐 이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이게 구속 사유냐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조희대 재판부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점들을 이런 것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AI로 다 바꾸면 안 될까요? 특히 이제 영장 관련해 가지고 심사하는 거. AI라든가 우리 이제 챗GPT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못해 그 결과를 좀 참고라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재판부에서 나오는 상황도 이런 것인데 특검 수사 과정을 보면 지금 뭐 버티기 하거나 도주하고 네.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특히나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혹은 웰바이오텍 회장 이 사람은 밀항 얘기 나오고 있고 뭐 도주 중이고 경찰은 체포조 지금 조직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집사 게이트의 김예성 베트남에 있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특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유는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 그래서 지금 그 부인이 출국 금지 조치가 돼 있는데 네. 그거 풀어주면 나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뭐 이런 식의 조건을 걸고 있고요.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는 조사 받았죠. 네. 근데 나 5시 반에 약속 있어 가야 돼. 그리고 나갔다가 내일 와 그랬더니 아예 내일은 못 와. 맞아요. 그리고 또 다음 날 와요. 이런 식의 어떤 자기 편의적인 어떤 수사를 받고 있고 김영선 전 의원도 그 출석을 불응했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예. 명태균이가 나 못 나가. 맞아요. 이러니까는 김영선 나도 못 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다 김건희 특검에서 부르는 내용들인데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좌시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네.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특검에서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체포조 같은 것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삼부토건도 김건희 특검의 좀 하부 그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영장 실질 날 그 이기훈인가요? 도주하고 도망가고 그렇죠. 뭐 밀항했다고 하고 지금 뭐 부산에서 소재지가 파악됐다고 하는데 원래 죄 있는 자가 숨는 겁니다. 죄가 있고 내가 무죄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것 저희도 상담해 보면 당사자가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죄가 될지 안 될지 자신 있으면 실질도 받고 조사도 응하면 돼요. 지금 친구 만나러 갑니까? 나 약속 있으니까 5시 반에 가겠다. 네. 말도 되지 않아요. 지금 이종호 씨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법 위반 추가가 된 부분이에요. 이 특정한 금액을 보면 8,930만 원인가 뭐 맞아요. 이런 예. 식의 끝전까지 했다는 건요. 돈을 준 사람이 언제 얼마 갖다 줬고 언제 얼마 갖다 기록이 바쳤다는 있다는 게 얘기죠.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는 그림 사야 된다면서 2천 받아갔다는 보도가 나오는 거예요. 검찰발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항변하겠습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다. 나도 재판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뒷배를 봐준다고 얘기할 수가 없었겠다는 그냥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 끌어보자. 시간 어떻게든 끌기. 지연해보자. 그러니까 거기에 딱 부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꼼수 저런 꼼수 씁니다만 이거 소기의 성과 못 거둡니다. 예. 그래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오고 예. 특별재판부 이야기가 예.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새 특검이 결국은 윤석열, 김건희를 겨냥한 거 아닙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뭐 기재부 있고 국토부 있고 산업부 있고 쪼개놨지만 다 이게 나라예요. 똑같은 것처럼 이게 윤석열, 김건희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을 했는데도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은 공소시효까지 뭐 연장할 수 있는 특별법 만들 필요가 있고 특별법까지 가면은 그때는 특별재판부 이야기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으니까 이걸 뭐 다음 특검을 또 발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예.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어허. 그리고 연장을 지금 하고.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사람이 너무 모자르고 시간도 관련자들이 짧고.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힘들어요. 특검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초반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네네. 그 너무 끌어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은 맞죠. 지금 이 피고인들이나 혐의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끌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 것인지 지금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적용을 해야 될 시기가 맞습니다,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국민들을 지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요. 특검, 사법부에 의한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 민생과 경제를 돌보는 행정부하고 아무 관련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두세요, 여러분들. 그냥 지치시면 안 보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 질서를 파헤쳐야 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예. 지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지금 너무 동접자가 적은데요. 이러니까 그래요? 힘이 안 나요. 예, 그리고 지금 박진영 평론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싫으면 안 보면 된다, 지치면 뭐 안 보면 이거 아니라고 봐요.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요. 이게 정말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너무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생해가지고 겨우 여기까지 겨우 왔는데 지금 결국- 경기도 만나러 가고 생쇼를 했는데 정말 저 별지 다 했는데 이제 이게
성과를 거둬야 되는 예. 이 타임에 이런 식으로 끝까지 버티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걸 보면 솔직히 너무 속상하고 힘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정말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생각해 보면 네. 예를 들어서 뭐 특검은 법이라든지 여러 특별법도 있고 등등등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 없이는 힘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해 주신 것 같고 덕분에 순간적으로 한 700명 올라갔습니다. 예. 야 진짜 말에 그 힘이 너무 고마워요. 있으시네요. 이게 바로 노영희의 너무 힘입니다. 영희 감사해요. 파워, 예. 영희 파워. 예, 영희 만만세. 예.